그럼 오늘도 오늘의 시청자님 한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뉴프렉스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프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6,100원에 100%입니다. 6,100원에 100%요? 네. 비중이 정말 크게 들어가셨는데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니요. 오, 1년 반에서 1년 반쯤 됐는 것 같은데요. 오래 기다리셨네요. 어떤 점이 제일 고민되세요? 뉴프렉스 원래 그 실적은 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와서 주가도 좀 빵 뛰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보유 들어주셨어요. 이럴 때 저희가 드는 게 있죠. 두 분 중에 내가 더 이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요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 두 분 다 드셨습니다. 할 말이 정말 많으신 두 분인데요. 두 분 중에 어디로 한번 향해 볼까요, 시청자님? 저는 이정호 멘토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선택받은 남자 이정호 대표님 바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혹시 비중을 100%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작년에 네. 뭐 물론 조금씩 샀었는데 네. 자꾸 물리다 보니까 그렇게 뭐 100%가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비중은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회사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생각보다 높았는데 물타기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조금 낮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는 진입가보다 약간 약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는 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뉴플렉스가 왜 이렇게 못 갔냐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실적이 잘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년도부터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24년도의 실적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25년도 대비 26년도가 실적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FP12 기판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AI 글라스나 AI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크게 확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외주지만 그래도 계속된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시총이 생각보다 저렴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1,500억 정도밖에 안 하는데 충분히 상승 랠리가 되면은 2,000억 이상, 2,500억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뭐 최소 9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정리를 하자. 물론 비중이 많기 때문에 8,000원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중 100%니까 여기서 다시 약수익 구간으로 돌아왔다가 여기서 다시 또 손실 구간으로 돌아오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7,000원 부근에서는 비중 20% 정도를 덜어내시고요. 또 7,500원에 뭐 또 10% 덜어내시고 8,000원에 10% 덜어내시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9,000원부터는 비중 30% 정도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자. 최종 목표가는 저는 충분히 11,0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화가 들어오고 AI 글라스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빅테크에서 신제품 발표나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이 라인을 정말 많이 그어주셨습니다. 7,000원, 8,000원, 9,000원.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10,000원 넘어가면서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고민 모두 해결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시청자님으로 한번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제일 고민되세요? LG CNS. LG CNS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매수가는 69,6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20% 비중에 오늘 일단 따지면 수익권이십니다. 어느 분께 상담 먼저 들어볼까요? 민푸름 대표님요. 민푸름 대표님이요.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사실 제가 여쭤봤어야 됐는데 이 자리가 익숙지 않다 보니 귀엽게 봐주세요. 바로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매수한 지는 조금 됐는데요. 이게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질 않고 계속 내려갔다 이러다가 오늘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올라오는데 제가 이게 몇 번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잘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매도가를 알고 싶은데 1차 매도가도 알고 싶고 이것이 좀 오늘 아침에 더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졌거든요. 좀 빠졌는데 이게 1차 매도가도 알고 싶고 얼마에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내가 이걸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는 한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거기에 저는 맞춰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예. 그러면 조금 만약에 더 간다면 제가 추가 매수도 더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여유 자금이라서 제가 이거를 79,000원까지 받거든요. 네. 79,000원. 네. 그럼 8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 8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 종목의 특성상 사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네,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는 사실 차트를 매일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LG CNS가 움직이는 건 결국에 반도체 AI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이 AI 중에서도 지금 AI 인프라 쪽으로 조금 빠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좀 4%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면 LG전자 영향이 조금 더 있어요. 물론 AI 인프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한 뭐 몇 달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아니면 제가 목표가를 1차, 2차 이렇게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네네.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8만 원 부근이 맞아요.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그런데 얘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이러면은 그 8만 원 부근에서 8만 원에서 저항받고 또 빠질 것 같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느린 종목이니까. 근데 그게 네네. 아니라 사실 얘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최종 목표가는 사실 10만 원으로 이제 크게 잡아 놓으시고 1차 목표가를 8만 원, 8만 원 돌파 안착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10만 원까지 봐도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는 했는데요. 네. 그럼 8만 원 도착하기 전에 네. 8만 원이 안착이 안 되면 네. 그럼 그 밑에 매도가는 얼마 정도? 8만 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8만 원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8만 원에서 안착을 못 하면 예, 예. 얘가 다시 한번 7만 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중요한 가격이 6만 7천 원 부근, 그러니까 즉 7만 원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 네. 자리에 매수를 하셨고 네. 얘가 지금 사실 이 매물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8만 원 부근에서 많이 이렇게 좀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는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매도를 해버리시는 게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실 거 아니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채택이 잘 안 됐어.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푸름 대표님이 정말 상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8만 원대 라인 함께 꼭 기억하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한번 만나볼게요. 만나보기 전에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섭이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그래도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웃으면서 넘어가 주세요. 신성 델타테크부터 한전산업, 한미약품을 보유하신 분들 중에 주상전화가 시작한 지가 좀 돼서 내가 지금 전화해도 좀 밀리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개의 종목은 바로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신데 어떤 종목이 제일 고민이세요? 이 아모레퍼시픽 18만 7천 원 20%요. 아모레퍼시픽 18만 7천 원에 몇 %요? 20%. 20%.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두 분은? 이정호 전문가님. 네, 두 분 다 보이신데요. 혹시 방금 어떤 이름이 들렸는데 어느 분께 상담 받으시고 싶으신가요?
예, 이정호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된 시간을 잘 견디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고점에서 사셨는데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하락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라고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정리를 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이 종목 더 들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예, 예. 저는 화장품주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계절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갈 때는 상반기에 정말 잘 갔는데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우려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향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1월달 수출 데이터에서 힌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화장품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출 데이터가 뭐 30% 이상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모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6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 모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위치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비중이 20% 정도 들어갔고 지금 비중 10% 정도는 18만 7천 원 매수 단가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10% 정도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이 대형주가 20%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연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빠져주는 모세가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라면 설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26년도 1분기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비중 10% 정도는 지금 매수가에서 정리하시고 나머지 10% 정도의 5% 정도는 20만 원, 나머지 5% 정도는 이번 연도 한 4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까지 봐도 되나요? 5%는요? 네, 20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20만 원까지 상당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세세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10%, 5%, 5% 요 숫자 잘 기억해 가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청자님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신성델타테크 신성 델타테크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6만 1,000원에 10%. 6만 1,000원에 10% 가져가고 계십니다. 저희 우선 상담 종목으로 가장 빠르게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 종가 7만 1,300원입니다. 두 분의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이정호 씨. 이정호 씨, 이정호 대표님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6만 1,000원이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평단가가 되게 잘 들어가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의 테마성을 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은데 6만 1,000원이란 단가는 지금 거의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선한가, 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세가 나왔는데 신성델타테크는 약간의 아쉬움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어떻게 본다면 하루 정도, 하루 이틀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초전도체 테마가 과거에 우리가 진짜 24년도에 한 차례 불었을 때 정말 바닥권에서 뭐 두세 배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섹터였고 계속된 테마나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급등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최고점에서 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전략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2004년도에는 이제는 거의 20만 원 후반까지 갔고 그리고 24년도 말 때는 이제 10만 원 부근에서 10만 원 초반에서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이번에 한 차례 초전도체 테마가 불 때
때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시고 만약에 10만 원 이상의 돌파를 하신다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손쉽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선 상담 종목 3종목 중에 신성 델타테크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선 상담 열심히 빠르게 받고 있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전산업, 이미 들어왔네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한미약품 바로 연결해 드리니까요. 많이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제일 고민되세요? 삼표 시멘트요. 삼표 시멘트요. 얼마에 들어가셨고 어느 정도 비중 가지고 계세요? 예, 15,700원에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15,700원에 40%요. 저희 네네. 2월 6일에 최고가 23,500원 찍었네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가 가장 고민되시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의 네. 의견 먼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와 보유 의견 나왔는데요. 민푸름 대표님, 왜 매도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먼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 종목의 40%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물타기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40%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이 객관적으로 비중 40%를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우리 같은 그죠? 종신 우리 민프로님한테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네. 영광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거의 당일 매매하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내지 2, 3거래일 안에는 요거를 매도를 해야지 좀 덜 위험한 종목인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는데 지금 4배가 올랐어요. 그죠? 네네네. 딱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 급등을 떠나서 과열에 지금 접어든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경고 딱지도 있고요. 이렇게 종목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 일단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과열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 자체가 뭐야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돼? 하면서 악재를 계속 찾는 심리가 나와요. 네. 그래서 급등에는 급락이 따르는 종목인데 문제는 얘가 그거예요. 모멘텀 그래 뭐 성수동 부지개발 사업 좋지. 자산 그래 좋아.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실망 매물이 지금 쏟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2만 원대에서 샀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물타기를 했다라고 하시면 이 평단가 부분에서 물타기한 부분은 빼셔야 돼요.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내가 물타기를 해도 비중이 40% 해서 쭉 들고 가도 괜찮아요. 뭐 50%, 60% 해도 돼요. 왜? 나는 몇 년 벌 거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면 손실이 이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최소 절반은 덜어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요거 못 들어요. 왜냐면 이거 하루 만에 10,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이거를 40%를 들고 가는 거는 소위 말해서 미친 짓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손빠른 트레이더들이 아니면 저는 이런 종목은 접근하지 말라 그러거나 접근해도 조금만 비중 작게 해서 들어가시라 그러고 바로바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일은 최소 절반이라도 팔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얘는 여기서부터는 기술적인 걸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테마주기 때문에 기술적인 걸 봐야 되고 지금 11이평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4,500원 부근이요. 혹시 이평선 보실 줄 아시나요? 네네. 조금 볼 줄 압니다. 그러면은 이 이평선 11이평을 이탈하면은 얘는 10,000원까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11이평 꼭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일 종가가 11이평을 못 지켜준다 이러면은 올 매도 또는 11이평 지켜주면 절반만 매도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네. 네, 이게 다음에는 혹시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더라도
비중 물타기를 했다 이러면은 평단가의 부근에서 꼭 물타기한 부분 꼭 덜어내시고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일 이평선 정말 꼼꼼하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돈이 정말 많은 시장이니까요. 그 돈으로 현금을 확보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우선 상담 밑에 하단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자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미약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화해 주시면 바로 1순위로 올려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가장 고민되세요? 한전산업 오늘 아침에 따라 들어가다가 22,200원에 네. 뭐 제 기준에서 물렸다고 생각되는데 좀 무서워서요. 네, 오늘 아침에 따라 들어가셨어요. 혹시 비중은 몇 퍼센트 정도 되세요? 30%요. 30%요. 네네. 그만큼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 게 오늘 최고점 22,450원 찍고 꼬리를 달고 약간 내려왔거든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쭉 가져갈 만할까? 두 분께 한번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바로 보여주시죠. 두 분 모두 빠르게 드셨는데요. 두 분 모두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푸른 대표님께 한번 상담 부탁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지금 이 한전산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오늘 매수를 30% 비중 덜 생각은 있으시죠? 예, 있긴 한데 지금 솔직히 약간 손절이 습관 안 돼 있어서 조금 그런 것도 문제고 아침에 왜 괜히 9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일단은 희망적인 거 하나. 분봉을 보면 오늘 이렇게 쫙 올랐다가 사실 꼬리를 그렇게 많이 단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원전 쪽에서는 정말 막 이 산업의 내러티브가 흔들릴 만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원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다만 네.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왜? 매수가가 높아서. 지금 매수가가 뭐 2만 원 아래, 뭐 17,000원이거나 15,000원 부근이거나 이러면은 비중 30% 40%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저쨌든 고점이잖아요. 네네. 고점 부근에서 비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손절을 못 해요. 오히려 손실이 크니까.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추격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시장이. 정말 빠르게 사고팔고가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종목 장세라서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요. 많이 못 오른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많이 못 오른 종목을 찾아서 기다렸다가 급등 왔을 때 체결을 이게 매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따라 들어가면은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길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를 이제 대응 방법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내일도 좋은 확률이 높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면 뭐 이제 원전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괜찮은데 지금 매수가에서 위로 조금만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를 하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네네.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네, 그럼 화면 보고 계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부분 보이시죠? 네네. 요게 기준이 뭐냐면 여기 빨간색 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고 해서요. 97%의 확률로 빨간 선 안에 주가가 98%다. 98%의 확률로 빨간 선 안에 주가가 존재하고 2%의 확률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삐져나갔다? 그러면 들어오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서 못 버티는 거예요. 빨간 선 위에서. 버텨봤자 하루 이틀 버티고 다시 들어오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빨간색 선 위로 쭉 솟았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매수가 위로 오른다 이러면 일단 올매도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이 다 끝난 후에 빨간색 선 안에 들어와서 얘가 이제 옆으로 눕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오든 아래서 사셔야 돼요. 원전 괜찮아요. 종목 잘 고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조금 하셔라.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더 갈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반절이라도 내일은 꼭 파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상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차트에서 빨간 선 함께 잘 기억하고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상담과 함께 나갔던 유튜브 댓글도 많이 보셨죠. 다른 사람들 종목은 다 알겠는데 왜 내 종목은 헷갈리나 하시는 분들은 창구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창구로 전화 주시거나 샵 2034 통해서 내 목소리가 방송에 나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통한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여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 이름이 뭘까요? 지금 TV하고 연결해서. 지금 연결되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저 미래에셋증권 우가 궁금합니다. 아까는 한미약품이라고 했는데. 한미약품으로 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연결이 됐는데 미래에셋 증권이요. 혹시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잠깐만, 제 종목 좀 보고요.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미래에셋 증권 요즘 또 금융주랑 증권주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이 증권주, 금융주 유동성이 넘치는 이 장세에서 두 분의 의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얼마에 사셨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네요. 오늘의 종가는 51,300원입니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미래에셋 증권 우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우요. 우량주로 들어가셨어요. 예.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잠깐만요. 네.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우 19,28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1%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분봉으로 오늘 실시간 차트도 확인하고 계신데요. 9시부터 3시 반까지의 차트 확인하고 계십니다. 개장 초반에는 다른 종목들과 함께 약간은 부진한 흐름 보였다가 그래도 하락폭을 약간은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혹시 얼마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25,579원에 10%요. 25,579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우선주 매수가와 비중 자막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21,579원이네요. 10%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25,579에 10%. 네. 네, 맞습니다.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갖고 가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정호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우선주를 들어가신 딱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방송에서 계속 그 스페이스X도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사상 최대고 해서 실은 비중을 더 높였다가 20% 높였다가 제가 사고 난 데로부터 계속 떨어지고 오르지 않아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들어갔던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선주 말고 그냥 미래에셋 증권을 들어가셨으면은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미래에셋 증권 자체가 약간 테마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스페이스X 상장할 시에 미래에셋 증권이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다.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스페이스X 상장을 6월 달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신 매수가보다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래에셋 증권보다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에셋 증권 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 때나 이럴 때가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21,000원 부분에서는 비중 5% 정도를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23,000원 구간에서는 나머지 5%를 다 정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라리 미래에셋 증권 우 말고 미래에셋 증권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이 차라리 나은 거예요, 증권이? 네, 맞습니다. 차라리 그 종목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부의 마지막 상담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부 끝났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부 상담으로 또 이어지니까요. 2부에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이 달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